제나라 환공은 춘추호패의 첫 번째 패자이다. 춘추호패란 중국 춘추시대의 5명의 패자를 뜻한다. 춘추시대에 제국 또는 제후 간에 맺어지는 회합이나 맹약을 회맹이라고 하는데 회맹의 맹주가 된 자를 패자라고 한다. 춘추호패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창왕, 오나라의 왕합녀, 월나라의 왕 구천 등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는 춘추호패의 첫 번째 패자 제완공의 이야기이다. 제완공의 직전 군주인 제나라의 12대 군주 양공은 폭군 중의 폭군이었다. 그는 무고한 신하를 무수히 죽였으며 제 죽여! 여자라면 치마만 두르면 무조건 손을 대는 호색한이었다. 야, 타! 그 포악함은 이제 형제들까지도 겁에 질리게 만들어 이웃나라로 망명하게 만들었다. 아우야, 잘 살 거라. 형님, 부디 건강하세요. 소날의 동생인 규는 어머니의 고향인 노나라로 갔는데 관중과 소울 2사람이 따라갔다. 그 다음 동생인 소백은 거나라로 망명했으며 포숙이 따라갔다. 폭군 제양공은 자기 나라 여자뿐 아니라 남의 나라 여자까지 손을 뻗쳐 노나라 왕의 아내와도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나라 왕의 아내는 사실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문강이었다. 제나라 양공은 여동생 문강이 시집가기 전부터 그녀와 불륜의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대에는 근친혼이 많았다지만 이들은 혼인한 사이가 아니므로 이는 엄연히 다른 얘기이다. 노쇠한 노안공이 이를 알고 제양공에게 따졌다. 이보시오, 제양공,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오해지 말입니다. 오해요. 그는 자신의 추문을 막고자 팽생을 시켜 노안공을 제거하게 하였다. 팽생은 노안공을 부축하는 척하며 뒤에서 그의 몸을 감싸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였다. 국빈 방문 중이던 최고 지도자를 잃게 된 노나라는 제나라를 향해 강하게 외교적 항의를 했고 제양공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제나라 대신이었던 연친과 무지 등이 공모해 쿠데타를 일으켜 제양공을 죽이고 무지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무지는 제나라 임치성 근처 옥림에 놀러갔다가 옥림 사람들에게 시해를 당하고 만다. 졸지에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제나라 충신 고해는 몰래 거나라로 사람을 보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자 소백에게 빨리 돌아와 왕위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또한 노나라에서는 경비병을 붙여 공자인 규를 호위하여 제나라로 향했고 한편으로는 관중에게 군대를 주어 거나라에서 돌아오는 소백을 없애도록 하였다. 관중은 밤낮으로 말을 몰아 소백 일행을 따라잡은 후 기회를 노려 소백에게 활을 쏘았다. 소백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관중 일행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여유 있게 임치에 환도하였으나 소백은 이미 도착하여 왕위에 올라 있었다. 사실 관중의 화살은 소백의 혁뒤 장신구에 맞아 빗나갔고 그는 기지를 발휘해 죽은 것처럼 연기하여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회의 순간을 잘 포착하여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니 그가 춘추시대 첫 패자 제나라 환공이었다. 환공은 즉위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규 일행을 내쫓았다. 그렇게 되자 규 일행은 다시 노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해 가을 제나라는 노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노나라가 싸움에 크게 패하여 후퇴하려 하자 제나라는 퇴로를 차단하여 노나라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여 버렸다. 제완공이 노나라 왕에게 요구사항을 적어 편지를 보낸다. 규우는 나의 형제이므로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대의 나라에서 처치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관중과 소울 2사람은 제 나라의 반역자이다. 그들을 죽여 소금에 절여 놓지 못한다면 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들을 당장 제 나라로 보내라. 이를 거부한다면 노나라를 석기 시대로 만들어 주겠다. 참고로 지금은 철기 시대다. 노나라는 할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해 규를 죽였고 또한 관중과 소울을 제나라로 보냈다. 그러나 소울은 제나라로 가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중은 제나라로 들어와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편 제완공은 포숙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포숙은 이를 사양하며 자신보다 더 뛰어난 관중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제완공은
관중이 쏜 화살에 나는 죽을 뻔하였다. 그런 자를 재상으로 삼으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다. 신하된 자는 누구든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도리입니다. 관중이 대왕을 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자 규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관중을 등용한다면 관중은 반드시 대왕을 위해 천하를 향하여 화살을 쏠 것입니다. 포숙이 거듭 관중을 추천했으나 제완공은 관중의 죽음을 일단 면해주는 것으로 단락지었다. 관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포숙은 기회를 보아 다시 제완공에게 간하였다. 저는 다행히도 폐하를 모실 수 있었고 또한 폐하께서는 제 나라의 군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앞으로 모시는데 저만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폐하께서 제 나라만 다스릴 작정이시라면 재상 고해와 그리고 저 포숙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릴 패자가 되시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계신다면 관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로 관중을 중용하는 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관중을 등용하소서. 포숙은 제완공을 설득하였고 결국 제완공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관중을 발탁하였다. 이처럼 제완공의 참모였던 포숙은 친구인 관중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알고 그에게 재상 자리를 양보하였던 것이다. 관중은 정치가이자 경제 전문가로 그는 농업을 중시하던 당시 풍토와는 다르게 상공업을 가장 중시하였다. 제나라는 바닷가 쪽에 위치한 나라로 어업과 체험업, 무역업 등이 특히나 중요하였는데 이에 관중은 이러한 나라의 모든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의 정책을 설정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일구어냈다. 관중을 통해 제완공은 춘추호패의 첫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제완공 뒤에는 관중이 있었고 그런 관중 뒤에는 포수가가 있었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재능과 덕을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본 포수가를 더 칭찬했다고 하였다. 관중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었다라고 고백했다. 환공 5년에는 노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노나라 왕은 자기 나라 수읍 땅을 바치면서 휴전을 청하였다. 환공은 이에 승낙하고 서로 만나 조약을 맺고자 했다. 노나라 왕이 환공에게 땅을 바치고 조약을 맺으려 할 때였다. 느닷없이 한 사나이가 단상에 뛰어올라 환공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그 사나이는 다름 아닌 노나라 장군 조말이었다. 그는 무예에 뛰어나고 용감한 장군이었으나 제나라와 세 차례나 싸워 모두 패했다. 그런데 노나라 왕은 패전을 거듭한 조말을 아껴 문책하지 않고 장군의 지위에 계속 있게 하였던 것이다. 지금 그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환공이 호통을 쳤다. 그러자 조말이 답변한다.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강대국인 제 나라가 노나라를 자주 침범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오. 이제 제 나라의 국경은 노나라에 깊이 파고 들어와 서울에 육박하고 있어. 그러니 빼앗은 땅을 모두 내놓으시오. 환공은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조말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그러자 조말이 비수를 던지고 다시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는데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목소리도 변함이 없었다. 환공은 급한 나머지 땅을 돌려준다고 말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말을 죽여버리고 약속도 없던 것으로 하고자 했다. 그러자 관중이 정색하면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그자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대를 죽인다면 이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보잘것없는 화풀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되면 제후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천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입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여 만족하신다면 제후에게 신망을 잃게 되어 천하의 명성을 스스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환공이 관중의 말에 따르게 되며 3번 싸워 얻은 땅을 모두 노나라에 되돌려주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제완공은 제후들로부터 높은 숭상을 받게 되며 제후들이 제나라와의 연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환공 7년
제나라는 강대국으로 떠오르며 패자로 우뚝 서게 된다. 이처럼 제완공은 관중의 외교 정책에 따라 제후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 관중의 외교 정책은 강력한 무력으로 제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의 턱을 펼쳐서 제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제완공 23년 북방의 만족인 산융이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침공하였고 연나라는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환공은 패왕의 신분으로 출병하여 산융을 물리치고 중원을 구하였다. 환공이 임무를 완수하고 제나라로 돌아갈 때 연나라 왕 장공이 감사의 표시로 친히 배웅을 하다가 그만 제나라 영토 50여 리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에는 오직 천자만이 국경을 넘어 배웅할 수 있었다. 이를 발견한 제완공은 예로부터 제후의 송별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연나라 왕께 무례를 범하였네요. 오히려 사과를 하였고 장공이 밟고 넘어와 버린 영토를 연나라에게 할양하였다. 환공의 이러한 행동들은 제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환공의 명성은 더더욱 높아졌다. 한편 어느 날 환공은 부인인 채이와 함께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뱃놀이에 매우 익숙했던 채이가 환공을 놀리느라고 배를 심하게 흔들어대 환공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환공이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채이는 계속 장난을 쳤다. 이윽고 뱃놀이가 끝나 배에서 내리자 매우 화가 난 환공은 채이를 그녀의 친정인 채나라로 보내버렸다. 그러나 환공은 그녀와 아예 갈라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채나라에서는 환공의 처사에 크게 불만을 품고 채이를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환공은 분노가 치밀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채나라의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환공 30년 환공이 제후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채나라를 치니 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환공 41년 관중이 병으로 쓰러져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환공이 급히 문병을 가서 나라의 일을 상의하였다. 만약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장차 누구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소? 그것은 폐하께서 더 잘 아실 줄 아옵니다. 그러자 환공이 물었다. 여가가 어떻겠소? 이에 관중이 반대하였다. 여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폐하께 아첨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재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가는 원래 환공의 요리사였는데 환공이 사람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다고 하자 자기 아들을 죽여 환공에 바친 인물이었다. 그럼 개방은 어떻소? 개방은 원래 위나라 공자이면서도 자기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수조는 어떻게 생각하오? 수조는 스스로 거세하여 폐하께 아부한 인물입니다. 이 또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못됩니다. 그를 신임해서는 안 됩니다. 수조는 호색가였던 환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거세하여 후궁의 환관이 된 자였다. 며칠 후 결국 관중이 세상을 떠났다. 환공은 관중의 충고를 듣고 그들을 곧바로 퇴출시켰다. 그러나 자신을 추켜 세워주는 이가 없게 되자 그들을 다시 불러들었으며 세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실로 명제상 관중이 죽자 환공은 급속히 총기를 잃게 되었으며 패자의 나라였던 제나라의 국력도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환공 43년 겨울에 환공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여가는 수조와 손을 잡고 곧바로 궁으로 들어가 수많은 대신들을 처형시켰으며 공자 무게를 즉위시키려 했다. 이에 태자였던 소는 송나라로 망명하였고 나머지 공자들 간에 죽고 죽이는 무력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궁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환공의 시체는 침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2달 만에야 무게가 궁에 들어와 즉위하였고 환공의 입관이 겨우 이루어졌다. 시체에서는 구더기가 끌어 방에 기어다닐 정도였다. 그러나 무게는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송나라의 힘을 빌린 태자소에게 죽임을 당했고 태자소도 얼마 되지 않아 또 쫓겨나는 등 제나라의 혼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나라는 급속하게 국력이 약화되어 이후에는 결코 패자의 권위를 찾을 수 없었다.